뉴스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 시간입니다.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하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해피맘 스토리 진행자 김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임산부와 함께하는 사임당 출장사로조리 운영자문위원 원장님들을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진행 중인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사임당 운영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안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이현수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카드 단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요. 네, 이현숙입니다. 저는 바우처 정부에서 우리 절출산에 대비해서 산모님들께 바우처를 제공해 드리는 데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말기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리사님들이 각자 하나씩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관리사님이 요걸 가지고 산모님 댁으로 가세요. 산모님 댁으로 가셔서 업무가 종료되면서 그날 업무가 종료되면서 산모님 카드와 관리사님 카드를 거기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결제가 되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관리사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너무 바빠요. 일이 아기도 씻기고 마무리 하시려면은 식사 준비도 해드려야 되고 빨래도 해놓고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가실 적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그날 결제가 안 되면 돈이 입금이 안 되거든요. 관리사님들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도로 그걸 찍으러 댁으로 가셔요. 그러면 그 시간 낭비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업체 측에서 보면 또 이 단말기 한 대에 통신비가 4천, 거진 5천 원 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님이 한두 분 계시는 게 아니고 2, 30명, 많게는 4, 50명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한 달 통신비가 2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뜩이나 이 업체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합니다. 영세업자들인데 그러한 비용들이 자꾸 부과가 된다는 거 정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좀 해소를 하려면 산모님들이 출산하셨다는 게 인증이 된다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원수 원장님께서는 카드 단말기 이용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 자문위원님으로 계시는 김영란 원장님께서 관리사님 임금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저는 관리사님들 임금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우처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관리사님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날 산모님께 임금을 다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고 관리사님 계좌로 이체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우처 일을 하시게 되면 2주 후에 관리사님들이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님들이 불만도 많고 바우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산모님들이 월 평균 소득과 태아의 수, 1명, 쌍둥이, 3둥이, 그리고 지원 일수와 가, 나, 다라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이 정부 지원금은 바우처 관리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주 후 지급되는 임금이 관리사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리사에게, 그 다음에 관리사가 임금이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해결하려면 정부에서는 서비스 종료 후 당일 지급과 관리사 본인이 직접 임금 수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 원장님께서는 임금이 15일 정도가 늦어지는군요. 하루 이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닌 그렇죠. 관리사님들한테는 불편함이 많을 것 같고, 이게 늦어지면 또 업체에 계신 원장님께서 받고 안 주는 걸 하는 예, 그런 약간 오해도 빚어질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양선혜 원장님께서 이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혜입니다. 저는 산모님들의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산모의 몸은 6주에서 8주가 지나야 출산 전의 몸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형, 나형, 다형, 아형으로 정해져서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의 해상급여를 신청해야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보호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도와줄 분이 있을 경우에는 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신청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모든 여성의 몸은 산후 기간을 얼마나 잘 지나갔나에 따라서 100세 시대라는 그 여성의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지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가 없는 그 산모에게 직접 통장으로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는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돈을 입금을 시켜준다면, 해당 금액을 입금시켜준다면은 출생신고할 때, 그러면은 그분이 하루 종일 할 때는 많은 금액을 내야 되지만은 2시간, 3시간이라도 출산 6주간 2시간씩 이렇게 받는다면은 그 산모는 나중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 직접 현금을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연금은 20만 원 이상씩 일정한 노인분들께 지급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매달. 그거를 떠나서 출산은 1명이나 2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생신고할 때 통장으로 넣어준다면은 아마 우리 가정의 정신적인 건강이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모든 가정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선혜 원장님께서는 그 자부담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산모님이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면은 통장에 넣어주시는 것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박찬영 원장님께서 이용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이 복잡한 이용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찬영입니다. 저는 바우처 절차가 복잡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 지원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 의무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방문, 두 번째, 도우미 업체 선정, 세 번째, 정보 공개, 산모 이름, 주민번호, 출산일을 공개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자부담금 100% 입금이 돼야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 결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 지 오래된 줄 아는데, 여러 절차가 있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하거나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우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모님들도 이런 복잡한 절차를 힘들어하는데 왜 이런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묻고 싶고요. 산모님께 직접 지원금을 주어서 업체 관리사 등의 편리한 조건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영 원장님께서는 복잡한 이용 절차, 정말 복잡하네요. 일생에 한두 번 아기를 낳고서
한두 번 받는 이 혜택인데 이 한두 번을 위해서 정말 복잡한 공부를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산후조리 기간에 이 많은 걸 신경 쓰려면 제대로 산후조리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로 남숙희 원장님께서 관리사의 4대 보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공제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리사님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가입된 상태로 개인적인 재정적 부담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4대 보험은 제공기관에서 50%를 부담해주고 자신의 수입에서 약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적은 수입에서 보험금을 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제하면 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의 모든 관리사님들이 4대 보험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발표해 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 남숙희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4대 보험, 지금 이제 5대 보험으로 바뀐 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보험이 대부분 보면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가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관리사님이 보험에 들게 되면 많지도 않은 그 임금을 가지고 또 보험을 나누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 5분이 발표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현순철 대표님께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순철입니다. 그동안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그 전자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3가지 부분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입장과, 둘째는 산모의 입장과,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으로 분리해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참 좋은 제도를 마련해야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른 선택적 복지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후관리사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우처의 생성 시점이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계약 체결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라만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또한 제공기관이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 2일부터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우처의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유효기간이 60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자녀 그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결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고 바우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한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소득에 따른 그 자기 소득 수준을 공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우처를 이용하는 산모들 중에서 좀 저소득층인 경우는 자존심을 좀 많이 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부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선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요. 단말기 관리의 어려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있고 산후관리사 종료 후 15일에서 20일 이후에 결제가 된다라는 거, 비정기적인 업무로 인한 그 소득 수준, 소득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규제와 그 다음에 보고 서류 이런 것 작성으로서 그 업체들이 해야 될 일에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바우처 제도의 운영으로 본다라면
그 바우처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금 지원 등은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을 선정이 됐다라면 산모에게 돈을 직접 지급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 바우처의 자격 및 지원금 지급과 결정은 결국 보건소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 서비스 가격의 결정은 업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 산후조리 방법 또는 서비스 업체의 이용 기간의 결정은 결국 산모한테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관리사의 경력 및 자격관리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리 감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비스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그 제공업체에다 제공해 주신다라면 그 관리 지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산후관리사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어떤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서비스 품질 관리, 즉 그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사후 관리들은 직접 그 산모에게 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우리 그 원장님들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행정 간소화와 그 합리적인 바우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철 대표님께서는 바우처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자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또 산모님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출산 장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출생과 동시에 산모에게 입금을 시켜준다면 본인이 사는 소득 수준을 밖으로 누출시킬 필요 없이 자존심에 손상이 가지 않고 편안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좀 편안한 산후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임당 출장산후조리 원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운영자문위원님 또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는 예비맘, 출산맘, 또 아니면 산부인과 원장님 이 출생과 동시에 탄생의 소중함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해피맘 스토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는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